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이재명 씨가 이 국감에 나와서 이 인민당 의원들과 뭐 난전을 벌였다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예, 뭐 일부러 안 봤다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허리 발목 치료를 또 시작을 해서 이 월요일 오전마다 제가 이 치료를 받느라고 못 받긴 했는데 물론 그 치료하는 이 분들이 또 이 태극기를 들고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은 켜놓고 보는데 이 오디오로 한 20분 정도 듣는데 뭐 워낙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국감이라는 게 아직까지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자료가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특히 성남시는 이번 국감에다가 검찰 수사 중이니까 자료 못 주겠다 그래 버리면 제대로 잡을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막 기존에 있는 언론 보도 가지고 지르면은 이제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음 놓고 거짓말. 안 그래도 이번에 화천대유에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이 판례로 남겨놓은 게 질문에 응답할 때는 마음 놓고 허위사실 공표해도 뭐 괜찮다 지금 이런 대법 판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자회견에서 이걸 이렇다 했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이재명을 살려준 그 판례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좀 이렇게 때려놨다 보니까 이재명은 지금 마음 놓고 그냥 막 질러대요. 제가 그냥 언뜻 보기에도 야 저게 말이 되냐 싶었는데 이제 거기 관련해서 이 인민당이 좀 정리를 했나 봅니다. 뭐 제가 직접 이 방송을 안 보다 보니까 인민당이 정리한 걸 이제 조선이 보도한 것 같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이 내용이요. 이재명 대장동 국감 거짓말 20분에 한 개. 그래서 6개가 거짓말이라는데 그냥 이것도 이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어차피 대선 6개월, 5개월 남았겠다. 그냥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끝까지 버텨만 가보자. 허위사실 공표? 그거 어차피 다 무죄 되니까 그냥 막 질러보자. 지금 이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개돼지들만 못 알아들으면 되고 다른 국민들은 알아들으나 마나 어차피 내 표 안 찍을 놈들이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탄핵 이후로 조작과 사기가 범람하는 거 플러스 이재명을 그 당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줬을 때 저게 굉장히 위험하다 봤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이가 또 악용을 하는 겁니다. 남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짓말해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문재인이 이 대법원이 정말 반역 중에 반역을 저지른 거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온 인물을 검증을 못해요. 이재명뿐이 아니에요. 이재명뿐이죠. 윤석열이도 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데 저거 나중에 또 어차피 다 질문했을 때 답한 거니까 문제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사기꾼들이 다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게끔 이미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 문재인이가. 자, 어쨌든 이 인민당이 이제 이재명 허위 답변 자료를 발표했는데, 자, 성남시 통해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회에.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2015년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투자를 못했다. 민간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관여할 수 없다. 6개 거짓말인데, 이 딱 6개 말만 들어도 거짓말인 줄 알겠죠. 말만 들어도 이거는. 자, 성남시를 통해서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민간 사업자 공모 및 배당금 초과이익 환수에 결정되는 사업 협약, 주 협약 이게 안 들어왔다. 하여튼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그렇게 막 1000배, 20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 이 자료가 안 들어왔다.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 들어왔고. 자, 그리고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 그때도 동탄 경쟁률은 62.9대 1. 그래서 나는 2015년도 부동산 경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로 볼 때는 수도권은 회복세가 아니고 원래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후퇴한 적이 없죠. 수도권에서는. 판교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 평균 청약률이 7.17대 1, 화성 동탄도 62.9대 1. 대장동은 바로 판교 밑에 있어. 판교 대장지구다. 어떻게 이게 부동산
이 경기가 나빴다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현 인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민간 공동개발로 추진했다.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2014년 성남시에 2014년이면은 이 지자체 선거를 2010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었고 2014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둘 다 이 수도권을 당시 민주당이 석권을 했죠. 2010년도 14년 선거고 두 번 다 2009년 13년도인가? 잠깐 2010년, 2016년, 2010년, 14년 맞아. 예. 2010년, 2014년 지자체 선거 수도권을 당시 민주당이 다 석권했기 때문에 2014년 성남시가 민주당이 다수였는데 어떻게 이 인민당 의원들의 소수의 힘으로 이게 바뀔 수 있냐 이런 거짓말 한 거고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취임 이후 채무가 과다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려면은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자체에 수천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게 가능하냐? 본인들이 원래 이제 이재명 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2010년 성남시장 후보 출마 당시에는 민영개발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장 당선 후 대장동 민영 검토 지시를 했다는 성남시 고위 공직자 메모도 발견됐다. 이재명 자체가 이미 민영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성남시장에 들어왔다. 근데 무슨 인민당 때문에 못했냐? 지금 이걸 짚어놓은 거죠.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치러봤다가 이 음성만 들었던 건데 내부적 이익 나누는 거를 관여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금융사 등등이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 제가 관여할 수 없고 알려줄 리도 없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설계와 자신은 무관하다. 원천적으로 성남시가 1,300억인가를 가져가면 더 이상 못 가져가게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지금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민관합동이라 그러더라도 성남시와 화천대유 등 민간이 6대4나 7대3이나 5대5로 나눠 먹겠다 그러면 그럼 이게 1,000억이나 2,000억이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쨌든 성남시도 같이 먹을 텐데 지금 이 설계는 성남시가 1,300억을 먹어버리면은 제일 먼저 빼주면 맞아요. 제일 먼저. 근데 그러면은 그 이상의 돈들은 이제 민간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문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이제 리스크 문제로 얘기하는데 이 성남시의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관이 움직여서 막 평당 200에 막 사들이는 그런 부동산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냐? 수도권에서의 이 분양 사업이 실패한 가능성이 있냐? 지금 안 그래도 6대1, 7대1 막 60대1 나오지 않습니까? 청약률이.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성남시가 7대3으로 가져가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았냐? 사실 이게 원천적으로 구조 설계가 성남시는 딱 제한돼 있고 민간이 와장창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본인이 도장을 찍었는데 첫 번째가 일단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자 나중에 그러니까 개발사업 참여자 측 개발 이익이 너무 많아서 1,000억을 더 받으라 시켰다. 이게 9월 14일 이재명의 기자회견이에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1,000억을 더 받으라고 시켰다 그러면은 본인이 일단 이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설계 구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이재명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많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이걸 뭐 몰랐다 어쩌고저쩌고 떠드냐 지금 그 얘기죠. 만약에 이제 이 발언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를 마치 화천대유나 금융회사가 민간끼리 나누는 것을 몰랐다 그 얘기라면 모를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죠. 민간끼리 누가 나눠먹는지를 그건 의미가 없고 관하고 민간하고 왜 이렇게 관보다 민간이 더 많이 먹었냐에 대해서 그거를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 본인도 알았다 그랬고. 자, 금전적 이익은 국민의힘의 2014년 선대위원장 화천대유 부회장이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전 특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 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특검은 야당만이 추천하도록 해가지고 2명 추천한 거를 둘 중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박영수가 이제 박근혜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민주당 애들은? 자, 그럼 박 전 특검은 야당이 추천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인데 이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냐 지금 이거 반박을 하는 거고요.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은 것은 유동규 성남시장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공모관계인 김만배가 준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거 돈 준 자들이 다 이른바 이재명의 측근들인데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게 왜 국민의힘 게이트냐? 지금 이제 이재명은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장성철, 이화영, 이한성 이거 다 이재명 측근들. 백혜련 의원이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녹취상 그분은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서울지검장이 정치인은 아니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이정수 지검장은 이재명 지사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 취지는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자, 하여튼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한 6가지 정도의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제 위증죄로 이제 국가 위증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텐데, 하여튼 이 문재인의 이 대법원이 선거 기간에 나온 질문은 모조리 거짓말해도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이걸로 지금 어떻게 버텨보려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그 이재명을 무죄로 준 판례가 너무 잘못됐고, 바로 지금 이런 부작용을 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도대체 거짓말 사기꾼이 나와도 검증을 못하는 이런 대선을 뭐하러 합니까 이거. 이거는 다시 이 국민 여론을 다시 다잡아서 이 판례 엎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자, 오늘 이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에게 마피아 조직원 박철민이 돈을 준 것을 사진과 함께 자필을 스크린에 공개했는데 지금 박철민이 이제 감옥에 있다 그래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1억 이걸 사진을 찍어놨다 이렇게. 박철민 씨가 수감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서와 공익제보서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재명이 2007년 전부터 조폭과 연결해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중심이고 박 씨의 사실 확인서 및 진술서 내용에 들어온 것에서
박철민은 12년간 국제 마피아파 일원이었고 이재명 지사와는 조직의 원로 선배와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이 있었던 공생관계였다. 이태우 큰형님과 인연 깊어졌고 태우 형님이 이재명을 밀어라. 국제 마피아의 용역 등의 시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장악을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 걸쳐 20억 원 지원. 성남FC 후원 협약. 이 지사의 측근을 코마 트레이드 계열사 직원으로 올리고 월급을 줬고. 이건 원래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이 지원이 나온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도 의혹이 제기했던 건데 코마 트레이드는 국제마피아 조직원들의 소굴이다. 코마 트레이드는 국제마피아 조직원들이 대리 이사 등으로 등재돼 있고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서도 이 지사는 조건에 맞지 않는 회사를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표창. 이 지사의 별칭이 이재명 보스일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 이 지사는 국제마피아급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야, 참 진짜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막 가는 거, 막 가는 거. 야, 참 탄핵한다고 그 안 받은 돈 억지로 받았다고 집어넣으면서 뭐 이제 눈높이가 달라졌다. 눈높이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이게 만약에 2002년정 선거나 97년 선거 때 이런 거 터졌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된 게 아니라 눈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이제 막 조작 날조해서 잡아넣어도 이제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들이 된 거지. 뭐 아무런 검증 능력도 없어졌고 검증을 해봐야 대법원이 풀어주고 지들끼리 돈 먹고 아수라 이제 드라마의 아수라 그 영화의 아수라 짱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미얀마니 필리핀 그 짝 다 난 거죠. 이게 와 진짜 아니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그래도 영화 속의 주인공이 선하고 정의로운 주인공 나왔지. 이거 지금 아수라의 주인공을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 뽑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웃었대요 이재명이가 왜? 어? 아 이걸 이제 수사해서 이제 또 오견을 밝히려면은 이것도 특검해야지 이거. 참 이런 상황에서 좀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이거.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게 진짜 지금까지 있었나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건 김대중 뭐 김종필 김영삼 세 때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부패가 없어져가지고 눈높이가 높아져서 좋은 뜻으로 기업의 출연을 받은 것도 뇌물로 처벌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워낙 깨끗해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니죠. 이거는 유별나게 박 대통령 측만 이 검찰이나 막 법원 이렇게 유착이 안 돼가지고 걸려든 거고 지금 웬만한 여야 관계없이 해먹는 자들은 안 걸리고 있다는 얘기죠. 다. 자, 그럼 박영수 화천대유 핵심들이 2015년 변협 선거 때 박영수 캠프에서 의기투합, 김만배, 남욱, 조현성, 박영수 특검변협회장 선거운동. 그러니 변협이 뭐 똑바로 되겠습니까? 변협이? 변호사협회가 지금 똑바로 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박영수는 떨어졌지만은 도무지 이거는 진짜 이 5.16 정도의 혁명이 없이는 이제 이 나라는 이제 비전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이거 이래가지고 여전히 그 윤석열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하고 봐야 된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자, 이 진중권이가 또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이재명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자, 첫 번째. 진중권이도 이제 이 완전히 윤석열에 빌붙어가지고 최소한의 농객으로서의 기본 윤리성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무너질 때 진중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몰랐으면 박근혜? 그 모르는 사람을 처벌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K나 미르재단 관련해 가지고 사인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K 미르재단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들어가 있습니까? 심지어 K 미르재단에 최서원 측근도 없어요. 최서원 측근도. 대부분 안종범, 차은택 측근들입니다. K재단 미르재단은 박 대통령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이거는 민관 합동이라며, 민관 합동. 그럼 관이 결정해가지고 민간에게 이익을 나눠주는데,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이 진중권이 이거 물 만나가지고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떠드는데,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네, 이거는. 몰랐으면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명이 사인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웬만한 지금 하천제요 이 개발 사업에. 그리고 알았으면 이명박? 이명박이가 뭐? 이명박이 지금 감옥에 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이가? 이명박이 무슨 개발 사업 하나 들어갔습니까? 원래 이 문재인이가 이명박을 4대강으로 털려고 하다가 4대강으로 못 털었죠. 4대강 못 털니까 결국 다시 다스로 털었다고, 다스로. 다스가 이명박 거다. 그래가지고 다스에다가 소송을 삼성이 지원한 게 이명박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명박이는 지금 시종 일관, 다스는 내 회사가 아니다. 다스를 삼성이 지원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이명박이는. 이게 무슨,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이야, 이게. 아무 관계없는 사건들을.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사건들을 비교하려면은 그 사건을 정확히 꿰고 있으면서 비교해야 되는데, 이 뚫린 입으로 막 갖다 떠드는데, 야, 저런 자가, 야, 진짜 저런 거 한번 진짜 토론에서 한번 붙으면 그냥 끝장내는데, 진짜. 저런 식으로 떠들면은. 어? 윤석열에게 이 밟히고 다니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무슨 뭐 철학이나 물리학 공부도 아니고 그냥 사건 하나 그냥 딱 교육 잡아가지고 한 10분 딱 보면 되는 거지.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들다니요. 자, 이재명이 내렸으면 최선의 선택은 나는 몰랐다 토건적에 이거 안 된다니까. 시장이 사인을 다 했는데 모를 수가 있냐. 민간이 저렇게 돈을 2,000배씩 가져간 거를 시장이 모를 수가 없는데 뭘 몰라 농락당하기는. 이건 원천적으로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